배우 송하윤의 학폭 논란으로 연예계가 시끄러운데요. 송하윤의 학교폭력 폭로는 지난해 4월 시작됐죠. 송하윤 고등학교 후배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90분간 맞았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이에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A씨가 지속적으로 학폭 피해를 주장하자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지난달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O씨를 형사 고소했는데요. 게다가 이어 지난달 18일엔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O씨를 추가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죠. 당시 해외 거주 중인 O씨는 한국에 가면 송하윤을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결국 O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하윤이 이 사건을 도와준 사람들을 해코지 할까봐 직접 왔다며 수사 중지가 될 경우 자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죠. 송하윤이 폭로 1년 뒤 자신에게 수배자 프레임을 씌웠는데 직접 해명하려고 경비를 들여서 왔다고 합니다. 송하윤 소속사가 일정 부분 체류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데요.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말이 100억 원이지 상징적인 액수라며 아직 고소하지 않았지만 송하윤과 자신과의 문제가 모두 결정 났을 때 무고를 물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들이 대응할 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금액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폭행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O씨가 학폭 폭로 후 송하윤 측에 대응이 없길래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올해 3월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기분이 많이 나빴다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고 송하윤에게 폭행당한 다른 여자 선배도 뻔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창들은 원래 그런 애라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O씨는 학폭 사건이 있었기에 강제 전학이 확실하고 강제 전학이지만 다른 이유일 수 있을까? 전혀 없다며 출석일수 부족은 강제 전학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O씨는 자신에게 보낸 고소장에 활발한 연애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전학을 갔다고 했다며 같은 학군이고 차로도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활발한 연애 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징계 기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교생이 다 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학폭을 당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건 하복 교복을 입었던 시기였고 O씨가 맞고 난 지 얼마 안 돼 송하윤이 구정고로 강제 전학 갔다고 들었다는데요.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에 O씨가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더 자세하게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작진과 만난 O씨는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점심시간에 불려나가 놀이터에서 약 90분가량 송하윤에게 따귀를 맞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송하윤이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줬소 악녀 연기로 호평받을 당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하려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O씨는 관련 의혹을 최초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하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유포했는데요. 이을 계기로 송하윤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죠. 이어 2004년 여름 연락이 와서 점심시간에 자신을 불러냈고 뺨을 맞은 것만 기억난다며 영문도 모른 채 따귀를 맞았다고 했죠. 5교시 시작종이 울린 후 멈췄는데 하지만 그때는 학교에 말하고 그럴 시대가 아니고 송하윤이 싸움 잘하고 잘나가는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시기에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고 알게 됐다고 했죠. 현재 송하윤의 생활기록부에는 강제 전학 내용은 물론 징계위원회 회의록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김용수 변호사는 20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 당시 학교폭력법이 적용을 안 받던 시기라고 했죠. 모든 징계기록이나 강제 전학 기록 자체가 남을 수 없는 법과 제도가 있던 시기라며 송하윤 측이 말한 생기부 징계 기록이 없대도 학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학교폭력법은 2012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에 김용수 변호사는 일관성이 있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진술이 제일 신빙성이 높다고 했죠. 심지어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예고편에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제보자는 악마죠. 야, 안 때려 이제 안 때릴게. 그러고선 또 때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보자 역시 선배가 때리면 맞아야지 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한 제보자는 전치 3주인가 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죠. 추가 증언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제작진은 송하윤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지만 송하윤 측은 응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제보 이후에도 또 다른 제보자들의 학교폭력 폭로가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송하윤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 말고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심지어 송하윤이 스태프가 자주 바뀌기로 유명하다는 내용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한 것인데요. 해당 채널에 따르면 송하윤의 촬영 현장마다 해프닝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따귀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로 정평이 나기도 했으며 한 작품 촬영 과정에서도 여러 번 스태프들이 바뀌기도 했다면서 그의 평소 인성에 대해 지적했죠. 송하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그녀가 활발히 활동할 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송하윤이 연예계에 데뷔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남동생의 친구가 송하윤의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방송 관계자가 이를 보고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다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패션지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2005년 예명 김별로 8부작 드라마 태릉선 수촌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여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랜 무명 끝에 2012년 드라마 유령 출연부터 예명을 송하윤으로 변경했고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 개봉 즈음 인터뷰에서 그 작품 이후 소속사 문제로 한때 연기를 그만둘 생각도 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작품을 하면서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했죠. 2013년 JYP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후 2015년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주호월 역할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중간 하차가 예정된 배역이었으나 시청자의 사랑으로 종영까지 나왔죠. 이 작품이 본인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인데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배역임에도 개성 있는 연기력으로 소화하면서 오히려 많은 시청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2017년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주호월과는 180도 다른 세라 박력으로 특별 출연하여 성공적인 연기 변신을 했는데요. 이후 드라마 쌈 마이웨이에서 백설이 역으로 또다시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정수민으로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죠.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듯 했으나 앞서 설명한 학교폭력 논란으로 이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데요. 과연 송하윤은 루머에 고통받는 선량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학창시절에 괴롭히고 때리고 상처를 주고도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부인하며 잘 먹고 잘 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일까요? 어떤 것이 진실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송하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